신제품이 나왔다고 매장에 가서 보고 온 게 엊그제 같은데 벌써 한 달 반이나 지났습니다. 안녕하세요. 아로랑 테크튜브 아로랑입니다. 오늘은 글로벌 출시 모델명 A54, 우리나라에서는 퀀텀4라는 이름으로 SKT 한정 모델로 곧 출시될 듯한 갤럭시 A54 5G 언박싱과 간단한 첫인상 준비했습니다. 이 구성품이 너무 단촐한데요. 휴대폰, 타입C 케이블, 보증서, 설명서, 끝입니다. 원래는 바이올렛 색상을 사고 싶었는데 제가 미개봉 중고 제품으로 구입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화이트로 선택을 했고요. 참고로 중국에서는 A54 8기가 128 스토리지 모델 정발 가격이 2,999위안 약 57만원입니다. 그런데 제가 구입한 가격은 1,800위안 약 34만원, 이 출시한 지 딱 한 달 반 만에 40% 이상 저렴하게 구입을 했어요. 이런 가격 폭락 여러가지 이유가 있겠습니다만 이 정도 스펙의 제품은 이 가격이 적당하다는 시장 수요에 맞게 형성된 가격 아닐까 싶습니다. 자, 갤럭시 A54 풀HD 플러스 해상도 120Hz 적응형 주사율이 적용된 6.4인치 슈퍼 아몰레드 디스플레이입니다. 후면은 전세대와는 달리 고릴라 글래스 5 마감으로 변경이 됐는데요. 그래서 그런지 좀 고급스러워진 듯한 느낌이 있어요. 측면은 알루미늄 재질로 살짝 둥글게 마감이 됐고요. 후면 카메라는 카메라 섬이 완전히 없어지고 3개의 카메라와 플래시만 남았습니다. 후면 디자인만큼은 플래그십이라고 해도 무방할 정도로 상당히 잘 뽑혔고요. 카메라는 1200만화소 초광각, 5000만화소 소니 IMX766 1.56 브레일인치 OIS 탑재 메인 광각, 그리고 500만화소 접사 이렇게 트리플입니다. 유심은 중국 정발 모델 같은 경우 물리 듀얼 유심, 그리고 외장 마이크로 SD 카드를 지원하는데 이게 보시다시피 유심을 2개를 꼽거나 유심 하나에 외장 SD 카드를 쓰거나 이렇게 선택을 해야 합니다. 좀 알아보니까 우리나라 정발 모델의 경우 물리 유심 하나에 외장 SD 카드를 쓰고 추가로 eSIM을 쓸 수 있게 이렇게 나올 것 같아요. 기기 하단 보시면 마이크, USB 충전 단자, 스피커 보이는데 참고로 USB-C는 USB 2.0입니다. 상단은 심플하게 마이크와 유심 트레이가 있고요. 배터리는 5000mAh 25W 유선 고속 충전 지원인데요. 이게 신기하게도 체감적으로 그렇게 느린 것 같진 않더라고요. 그리고 보시는 것처럼 충전 알림이 지문 인식 위치와 좀 겹쳐서 요런 디테일은 조금 아쉽다 싶습니다. 기타 와이파이 6, IP67 방수 방진, 음성 포커스 기능이 추가된 듀얼 스테레오 스피커 등등 지원되고, 그리고 무게가 공식적으로 202g인데요. 보호필름 하나 붙이고 실측해보니까 211g 나오더라고요. 요거 계속 사용하던 저울인데, 그리고 여기에 투명 젤리 케이스 추가해보면 총 230g 나옵니다. 전세대 대비 13g 더 무거워진 데다 보호 케이스까지 하니까 무게가 꽤 나가요. 카메라는 나쁘지 않습니다. 특히 메인 광각 카메라의 경우 꽤 쓸만한 소니 IMX766 임시 센서가 탑재가 됐고, 크롭이긴 하지만 2배 줌도 가능하고요. 렌즈 변경할 때 버벅임도 크지 않은 편이었습니다. 또 5000만화소 임시 촬영도 가능하고요. 접사 렌즈는 피사체와의 거리가 3에서 5cm, 굉장히 가깝게 들이대야 합니다. 결과물도 나쁘지 않았습니다. 플래그십 모델인 S23 울트라와 카메라를 비교한다는 게 조금 그렇지만 중급기 인기 모델인 A54는 어느 정도 수준인지 참고하시라는 의미에서 비교 사진 몇 장 촬영해 봤습니다. 우선은 화이트 밸런스가 조금 차이가 나는데요. A54가 상대적으로 좀 붉은 느낌이 드는 편이었어요. 디테일도 꽤 많이 차이가 나는데 특히 HDR이 나쁜 건 아니지만 이 플래그십과의 급 차이는 확실히 있었습니다. 근데 A54의 메인 광각 카메라는 생각보다 상당히 괜찮았던 것 같습니다. 디테일도 쓸만했고요. 초광각 카메라도 좀 의외였는데 화이트 밸런스가 조금 아쉬운 것만 빼면 디테일도 괜찮아서 이 정도면 S23 울트라가 오히려 더 분발해야 하는 게 아닌가 싶기도 해요. 그리고 A54는 최고 10배의 디지털 줌을 지원하고 있는데요. 디지털 줌은 그냥 있다 정도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무튼 중급기 모델이긴 하지만 A54 메인 광각과 초광각은 플래그십과 비교해서도 상당히 괜찮은 수준의 결과물을 뽑아준다. 이렇게 정리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정품 클리어 케이스 역시 미개봉 신제품이 거의 반값에 올라와서 또 구입해 봤는데요. 젤리 케이스가 아니고 투명 플라스틱 케이스입니다. 하단은 이렇게 뚫려 있고요. 퀄리티가 마치 애플 클리어 케이스와 비슷합니다. 그런데 문제가 실착했을 때 후면이 뜨면서 이렇게 기포가 생깁니다. A54 후면이 글래스의 유광으로 바뀐 걸 감안해서 케이스를 만들어야 하는데 정품 클리어 케이스 구입은 그래서 완전히 비추드려요. 그리고 전세대 모델 A53 대비 바뀐 스펙들 한번 정리해보면요. 우선 프로세서가 엑시노스 1280에서 1380으로 긱벤치 5 점수 기준으로 어느정도 업그레이드가 된 건 사실입니다만 경쟁 모델인 포코 F5에 탑재된 스냅드래곤 7 플러스 젠2에 비하면 차이가 굉장히 많이 나기 때문에 프로세서 쪽만 보면 중급기라고 부르기엔 사실 많이 민망한 부분입니다. 기타 스펙에서 램이 6기가에서 8기가로 와이파이는 와이파이 5에서 와이파이 6로 최고 밝기도 800니트에서 1000니트로 화면 주사율도 120Hz 고정에서 적응형 120Hz로 업그레이드가 됐습니다. 카메라는 이 메인 카메라가 소니 IMX682 1.7분의 1인치 6400만화소에서 소니 IMX766 1.56분의 1인치 5000만화소로 업그레이드가 됐는데요. 앞서 보신 사진 비교 결과처럼 메인 카메라만큼은 확실히 많이 좋아졌습니다. 그리고 후면 재질이 글라스틱에서 고릴라 글래스 5로 바뀌었고요. 나머지 IP67 방수 방진, 5000mAh 25W 충전, 외장 SD카드 지원 여부 같은 스펙들은 그대로입니다. 자, 이제 정리를 좀 해보면 중급기라고 부르기 민망한 프로세서 성능, 스토리지도 저가 모델에나 들어가는 UFS 2.2, USB-C도 여전히 2.0이고 충전 속도 역시 25W. 그런데 실사용을 해보면 버벅임도 의외로 적은 편이고 화면 전환도 매끄러워졌어요. 특히 메인 카메라 결과물이 굉장히 좋아졌습니다. 또 후면 마감 재질을 바꾸면서 외관상으로는 상당히 고급져 보이기까지 하는데요.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사용하기엔 괜찮은 중급기라는 데 이견이 없을 듯 합니다. 다만 SKT통신사 전용 모델로 출시를 하게 되면 자급제로 구입하기 어렵기 때문에 좀 애매해져요. 여기에 가격도 우리나라 시장 특성상 중급기 치고는 좀 비싸게 60에서 70만원 정도 예상을 해야 하고, 물론 중국 정발 모델과는 달리 eSIM을 지원하게 되면서 듀얼 유심의 외장 마이크로 SD 카드를 다 써먹을 수 있다는 점은 장점이 될 것 같습니다. 삼성페이는 덤이고요. 자, 오늘은 갤럭시 A54 언박싱과 간단한 첫인상이었는데요. 프로세서와 디테일한 스펙이 아쉽긴 하지만 갤럭시 치고는 꽤 잘 뽑힌 모델 아닐까 싶습니다. 특히 메인 광각 카메라 결과물이 의외로 괜찮은 편이었고 전체적인 쾌적함도 나쁘지 않았습니다. 무게가 무거운 감이 없지 않은데 저는 미개봉 신제품을 35만원에 구입해서 그런지 가볍게 생폰으로 막 굴려볼까 이런 생각도 드네요. 마지막으로 A54 사용 팁 관련 영상은 우리나라 정발 일정이 확정되면 그 시기에 맞춰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저는 다음 영상으로 또 인사드릴게요. 감사합니다.